지금 이 순간에도 남극의 얼음은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수천만 년 동안 숨겨져 있던 세계가 존재합니다. 만약 남극이 모두 녹아 사라진다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고구마머리. 이곳은 남극입니다. 남극점을 중심으로 펼쳐진 이 거대한 대륙은 약 1400만 제로킬로미터로 유럽 대륙보다 약 40% 더 큰 크기를 가지고 있죠. 표면 대부분은 평균 두께 2km가 넘는 얼음으로 덮여있고 이곳에서는 물개, 고래, 펭귄, 그리고 극한의 환경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남극 작은 줄 알았는데 겁나 크잖아. 그런데 남극은 단순히 두꺼운 얼음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랜드 캐니언보다 1000km 이상 더 긴 거대한 지하 협곡 시스템도 있고 1500만 년 동안 완전히 고립되어 있던 보스토크 호수도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 위에 햇빛이 전혀 닿지 않는 영하의 바닷속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 생물들은 어둠 속에서 따뜻함도 산소도 거의 없이 살아갑니다. 그들이 먹는 것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수백만 년 동안 쌓인 썩은 유기물과 고대 박테리아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쌓인 고대 박테리아?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 이 얼음 자체는 거대한 시간 캡슐이나 다름없습니다. 남극의 얼음은 수천 년에서 수백만 년 동안 완전히 밀봉된 상태로 유지됐습니다. 극한의 저온, 엄청난 압력, 산소가 거의 없는 환경 덕분에 고대의 미생물과 바이러스들이 얼어붙은 채 살아남을 수 있었죠. 인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대 생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극이 녹아내리면 우리는 곧 이 고대 세균과 바이러스들을 실제로 보게 될 겁니다. 그건 인류에게 그리고 동물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되겠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광경을 우리가 몇십 년 안에 실제로 보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에? 그렇게 빨리? 이곳은 남극의 스웨이치 빙하입니다. 이 빙하는 폭 약 120km, 길이 600km 이상으로 한반도 크기와 비슷한 거대한 얼음덩어리입니다. 이 빙하에는 종말의 빙하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현재 종말의 빙하 스웨이치 빙하는 빠르게 붕괴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 연구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수십 년 안에 녹아서 큰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종말의 빙하야?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빙하 하나만 무너져도 전 세계의 수면이 약 65cm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작 65cm이지만 부산 해운대 저지대는 상습 침수 구간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인천 송도와 공항 주변 지역은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며 전남 여수와 순천만 같은 남해안 지역은 해안선이 뒤로 밀려나고 제주 해안도로는 일부 구간이 끊기기 시작합니다. 65cm인데도 이 정도라고?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종말의 빙하라고 불렸던 이유는 이 빙하가 녹았을 정도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됐다면 더 빠른 속도로 남은 남극이 녹아내릴 거기 때문입니다. 남극에는 평균 두께 2km가 넘는 얼음이 대륙 전체를 덮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얼음에는 지구 전체 얼음의 약 90%, 담수의 약 60%가 갇혀 있습니다. 남극이 지구 전체 얼음의 90%? 거짓말 아니야? 북극도 있잖아. 북극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얇은 얼음, 즉 해빙이 대부분입니다. 두께도 보통 몇 미터 수준에 불과하죠. 반면 남극은 하나의 거대한 대륙 위에 형성된 얼음입니다. 수십만 년 동안 쌓이고 압축되면서 평균 두께가 2km를 넘습니다. 일부 지역은 4km 이상까지 두꺼워지기도 합니다. 즉 북극이 얇은 얼음판이라면 남극 대륙 전체가 얼음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덩어리죠. 그래서 압도적으로 남극에 얼음이 많습니다. 아니, 그럼 진짜 문제는 따로 있는 거네. 맞습니다. 만약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어 남극이 모두 녹아내린다면 전 세계의 수면은 무려 약 60m 상승하게 됩니다. 60m? 실제로 그 정도 수치가 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해안선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서울 상당 지역이 물에 잠기고 인천, 김포, 평택 일대는 하나의 거대한 바다가 되며 부산과 울산 같은 주요해안 도시 대부분이 침수됩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뉴욕, 런던, 방콕 같은 전 세계 주요 도시들도 대부분 물에 잠기고 바다 근처에 사는 약 10억 명이 이재민이 됩니다. 한마디로 지구 인구의 상당수가 더 이상 살 곳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육지가 잠기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재앙이지만 진짜 무서운 변화는 바다 자체에서 시작됩니다. 원래 바다는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처럼 움직입니다. 밀도가 높고 짠 바닷물이 북대서양이나 남극 주변에서 해저로 가라앉으면서
표면의 물을 끌어당기고 깊은 곳에 차갑고 영양분이 풍부한 물을 위로 올려보내죠. 이 순환이 바로 전 세계의 열과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혈액순환 시스템입니다. 바다가 피 돌듯이 순환한다는 거구나. 그런데 남극의 얼음이 대량으로 녹아 담수가 한꺼번에 바다로 쏟아지면 표면 바닷물의 염도와 밀도가 급격히 낮아져서 그 무거운 물이 더 이상 깊이 가라앉지 못합니다. 마치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가 멈춰버린 것처럼요. 그러면 영양분이 표면으로 올라오지 못해 플라크톤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플라크톤은 바다 먹이 사슬의 가장 밑바닥인데 이게 줄면 물고기부터 고래, 펭귄까지 전체 해양 생물이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지역적으로 해양 생물량이 30%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전 세계 어업이 붕괴하고 죽음의 바다가 확대되면서 수많은 해양 생물종이 대량 사멸하거나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바다가 숨이 막혀서 수많은 생물이 죽는 거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바다 생태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구 온도 자체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얼음이 사라지면 지구의 반사판 역할도 없어져서 지구의 태양열을 더 많이 흡수하게 되고 온난화가 오히려 더 가속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장기적으로 지역적 빙하기 가능성을 언급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지구가 더 따뜻해질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게다가 바다가 따뜻해지고 수많은 해양 생물이 죽게 되면 바닷속 미세 기류들이 활발해지면서 죽은 생물들을 분해하며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녹은 담수가 표면층을 만들어 바다의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까지 떨어뜨립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악순환으로 이어져 지구온난화가 더더욱 가속화되는 것이죠. 아니, 남극이 계속해서 녹으면 우린 진짜 이대로 끝나는 거야? 손 놓고 보고만 있어야 해? 아닙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결국 그 시작점의 에너지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화석연료를 태우며 지구의 온도를 서서히 끌어올려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남극의 변화입니다. 잠깐, 그럼 우리가 쓰는 에너지가 남극을 녹이고 있다는 거야? 맞습니다. 남극을 녹이고 있는 건 멀리 있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문제가 단지 기후만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자체도 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 전쟁이나 국제 갈등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외부 상황 하나에 기름값이 오르고 전기료가 오르고 물가가 흔들립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특정 지역의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기도 하고 그것도 특정 지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 맞습니다. 화석연료는 지구를 뜨겁게 만들고 특정 지역에 의존하는 구조는 우리 경제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와 같은 에너지 체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태양광, 풍력, 수열 같은 재생에너지로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 구조를 바꾸려는 움직임입니다. 이걸 우리는 녹색 대전환, GX라고 부릅니다. 녹색 대전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건 줄만 알았는데 이건 완전 생존 전략 같은데? 맞습니다. 녹색 대전환은 기후위기와 에너지 위기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미래 생존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구의 미래도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녹색 대전환 GX,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입니다.